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지의 음양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천간의 음양론 어디 갔냐고요? 천간의 음양론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천간은 쉽잖아요. 그냥 목화토금수로 해서, 그죠? 양음 이렇게 나가니까,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의 음양론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 두 가지 학파가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학파들에게 연락을 다 해봤어요. 과연 그분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에 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 이론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주장하는 분한테 물어봐서, 자, 오가 왜 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게 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모르면서 그냥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두 학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떤 게 옳은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의 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는 12달이죠. 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천간의 행성, 5가지 행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사계절의 변화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학이 우리나라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인묘진이잖아요. 2월달부터 시작하죠. 2월달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 우리나라 학문이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요. 중국 거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사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저 위쪽으로 가면, 그죠? 1년 내 겨울입니다. 아래쪽에 홍콩 쪽에 가면 1년 내 여름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을 걔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오행학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계절의 변화에 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못 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사가 양으로 돼 있고 아래 보니까 음으로 돼 있네, 그죠? 위에는 오가 음으로 돼 있고 아래에는 오가 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해가 양으로 돼 있고요, 아래에는 음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자가 음으로 돼 있고 아래에는 양으로 돼 있어요. 정반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사계절의 변화를 봄을 어디까지를 봄으로 두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 토라는 기운을 여기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 봄의 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위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봄을 인묘만 봄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사오만 봄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유만 가을이고 해자만 겨울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단지 진, 미, 술, 축이라는 이 토라는 오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이에 끼어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여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의 주장들을 내세우시는 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로 나누게 되면 석 달씩 영향을 주기 때문에 봄은 인묘가 봄이 아니고 인묘진이 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인묘진이 봄이기 때문에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양음이 되는 거고요. 또 인묘만 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장에 따르면 양음, 진은 빼고요, 양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봄이 2월, 3월만 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월, 3월, 4월이 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따라서 양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오행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화금수의 가운데에서 토는 사방을 연결해주는 오행이다라는 개념을 판단하게 되면 진은 가운데라고 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지는 12달이다. 12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했다면 아래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임묘진이라는 거는 초범, 중범, 늦범입니다. 과연 이 늦범을 범으로 볼 것인가, 범이 아닌 여기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기준으로 하기도 했지만요, 그것을 12달로 맞춰 놓은 거예요. 12달이 가장 근본이면서 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봄은 임묘진이 되는 게 맞죠. 2월, 3월, 4월이에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봄, 중봄, 늦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학문은요, 사주학의 모든 학문은 모든 것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직 역시도 각 등급마다 세 품으로 나눴어요. 1품 같은 경우는 상중하로 나눴고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도 이 1등급 하면 상중하로 나누게 되고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학에서 모든 것은 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신성시 여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초, 중, 말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것만 봄으로 보고 토는 떼어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시는 분들도 뭐 틀렸다고 뭐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든 음이든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학을 하시면서 상대적인 음양론을 배우시게 되면 이 양이 음이 되기도 하고 이 음이 양이 되기도 하고요, 인이 음이 되기도 하고 묘가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음양론을 다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사주 해석을 하면서도 이 오행들이 기세를 가지고 기세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음양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갖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다투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임묘를 봄으로 보고 사월을 여름으로 보고 신유를 가을로 보고 해자를 겨울로 봤다. 진, 미, 술, 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봤다. 토라는 가운데 기운으로 봤다. 우리 원래 고구려 사신도에 나오는 그 원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의 학설의 근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아래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1년을 12달로 본 거예요. 12달을 4계절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2달 임묘진 2월, 3월, 4월이 봄이다. 초, 중, 말 이렇게 본 거죠. 또 4, 5, 미가 여름이다. 초, 중, 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1년을 12달로 보고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느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지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토의 기운을 빼고 가운데에서 넣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결해주는 기운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하느냐, 그 학설에 의해서 둘이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지학은 12달을 기준으로 한 게 맞습니다. 1년은 12달이다. 그래서 12달은 정확히 석 달씩 구분이 된다라고 한 학설이 맞아요. 그래서 아래 학설이 맞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뭐 크게 다투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상대적인 음양론을 이해하시고 나면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크게 다투지 마시고요. 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나온 말인지 그 부분 정도는 아시라라고 해갖고 제가 이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위에 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자기 근거, 주장하는 근거의 학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이론을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같이 훈민정음 해례 같이, 그죠? 뒤에 당연히 뒤에 수정돼서 나온 거를 다 무시하고 앞에 거 요거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편협된 이론이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협된 이론을 주장하셔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학설도 다 수용을 해가면서 어떤 것이 맞는가를 점점 고쳐나가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학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로 이제 다투지 마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